3분기 실적 발표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JSND부터 해서 보시면은 두산 PL셀이 51.5다라고 해가지고 PER 이러면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PER로 봤을 때는 51.5다 별로 안 좋아요. 전일도 한 7%대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이 종목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집어넣냐 하면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S&D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부 이런 종목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이게 오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더 증가하고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물론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PER도 뭐 9.16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괜찮지만은, 그런데 종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싼 종목을 추려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베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도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고요. 신세계 INC, 현대차증권 보시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현대차증권을 보세요. 현대차증권 1.52, PER 1.52, 시총이 지금 3,315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 베팅해 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간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LG 디스플레이는 흑자 전환, 오래간만에 흑자 전환으로 돌았죠. 현대차증권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금융주가 굉장히 좋아요. 포스코가 이번에 6,600억대 영업이익을 전일 좀 많이 올랐죠.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키네마스터는 구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구글이 만약에 반독점법이라든지 세금, 국내 같은 경우가 또 세금을 내라, 구글에게 세금을 내라, 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은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주가 2.31, 뭐 1.52,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금융주, 증권주 이러한 상황이고, 증권주는 2분기도 좋았고 3분기도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증권,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금융지주사나 증권 종목들, 그런 종목이 오히려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CNBC 메인이고요. 전일 유럽 증시는 1%대 강했고요. 미국은 강보합, S&P와 나스닥은 강보합,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뭐 거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 2%대 하락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라는 말이 나와요. 오펙에다가 이제 러시아가 들어갔고, 이 오펙 플러스가 내년까지 석유를 감산하지 않겠다.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비추었고, 두 번째로는 수요가 감소한다.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 유가가 2%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 엑선모빌과 쉐브론 텍사코예요. 엑선모빌이 2%대 하락, 쉐브론 텍사코가 1%대 하락. 그리고 또 하나, 인텔이라는 종목이 10%가 넘게 하락했죠. 10.58%가 하락했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나 전년 매출 대비해서 별로 안 좋았다. 전체적으로 성장이 약화되고 있다. 10%가 넘게 가장 크게 하락한 거예요. CNBC 메인에 보면은 테슬라가 모델 S와 X에 대한 5만여 개의 리콜을 실시를 했어요.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1.21% 뿐이 안 빠졌어요. 중국에서 리콜이 실시가 되었는데도 1.21% 정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중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라든지 그러한 업황에 있어서 그래도 테슬라가 1.21% 빠졌기 때문에 좀
좀 장중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국 역시도 금융주가 좀 강하죠. HSBC 은행 같은 경우 3.52%가 상승을 했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강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부분에서 실적은 괜찮게 나오니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 전 세계가 그래요. 글로벌 시장이 한국만 따로 놓고 보는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 인텔처럼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 대형주가 10%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IT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해요. 10월 29일 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데시비르가 FDA 승인을 받았죠. 전일 장 끝나고 장후 시간에서 7.1%까지가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 장중에 보면은 지금 0.2%로 끝나서 종료가 됐죠. 코로나 관련되지 않는 매출이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거의 FDA 승인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FDA 승인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호재인가, 물음표를 주는 거죠. 물음표를 두고 왜 이게 미국에서는 별볼이 없나. FDA가 승인되면 잠깐 주가 상승했다가 다시 일정 부분 하락하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그게 왜 그런가? 이 코로나는 암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항암제다 만약에 FDA 승인으로 받고 이게 암 치료제로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독점적으로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판권이 있고 이런 거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죠. 코로나는 지금 수백 개의 업체가, 수백 개의 기업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 국내 치료제도 똑같은 거예요. 신풍제약의 피라믹스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서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 피라믹스가 치료제다, 이게 독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이쪽으로 몰렸는데 그 끝이 결국에는 FDA 승인 정도가 그 끝이거든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합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데, 이게 처음 스타트를 끄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FDA 일반 승인으로 해가지고 스타트를 끄는 부분들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것이다, FDA 승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주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실적 나와봐라.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너네 이제 FDA에서 승인받고 그거 끝났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 세계에서 너네가 독점 공급하겠냐.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암 이런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그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전 세계에서인들이 다 쓰죠. 특히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다 쓰는데 렘데시비르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게 긴가 민가 해요. 이걸 다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86조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 재료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실적이 반영이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장중에 7%대 올랐기 때문에 파미세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갔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봉 차트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죠. 16%가 올랐다가 후반부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2시 40분부터 장 종료될 때까지 5.68%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의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워낙 커요. 거기에 적합한 스캘퍼나 수익을 낼 수 있지, 그 수익은 제로섬 게임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96% 정도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 국내의 대다수 분들이 이런 데서 모여 있죠. 하루에도 이렇게 30%가 올랐다가 또 그게 무너졌다가, 그런 건 사실 주식이 아니거든요. 주식이 아니라 그건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건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결국에 개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뿐이 없다라는 게 만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자주 하는데,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돼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들러리로 그들의 수익에 동조하는 부분들, 그것은 공매도와 파워 증거금을 이용한 외국과 기관의 그러한 포지션 트레이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개인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 그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장중에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 뭐 설문조사 이러한 부분들을 올리는 게 좀 있어요. 램데시빌가 FDA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 이거 투표를 왜 하라라고 하냐면, 그날에 가장 이슈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테마에 꽂혀 있다라고 하면 이 1번을 많이 찍었을 거예요. 개폭 등의 상한가 속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갭 상승 공매도로 조진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주식을 조금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올려주는 사람들, 그 종목이 갭을 띄운 다음에 그 종목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모든 개인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모든 개인이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갭 상승 후 거기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가 판을 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내려가도 누군가는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주가 아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그것과 일반 개인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투표를 붙이는 이유는 시장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1년, 2년이 지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수익이 안 난다라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시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장은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항상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시장은 어렵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4분기 10월, 11월, 12월 3억 이상이 대주주예요. 3억 이상이 대주주면 그들의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미국 대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가 했던 지금까지 정책들이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바이든 후보가 계속 그 부분을 유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칼 자르듯이 정책을 바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엑시트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더불어서 주가 부양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고려 중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엑시트 전략들. 3월에 큰 하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하락장이 나올 것이다,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쇼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되지만, 조만간,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뭐 슈팅이 나오고 경기 부양책이 또 있고 하니까 일정 부분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이상의 이슈가 없다라고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들, 민주당의 비판과, 그리고 부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폐청산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 내지는 그러한 데서 숏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는 엄청난 하락장이 도래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신고가는 돈의 힘으로 올린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갖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때는 상당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된 상태에서 고려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선국 투자하십시오.